예, 안녕하십니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향 관련된 실기시험 팁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뭐 팁이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 요즘 많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뭐 많이 아실 거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약간 좀 정리해가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무대음향 3급 같은 경우는 최근 한 4, 5년 정도의 루틴을 보면은 정형화되어 있죠. 약간 그 청음 문제, 주파수 관련된 청음 문제가 있고요. 핑크 노이즈를 쏜 다음에 핑크 노이즈에서 특정 대역대를 부스트나 컷한 다음에 어느 대역대인지 찾는 거. 그러니까 사인파를 듣고 찾는 것도 있지만 핑크 노이즈에 변형된 걸 듣고 찾는 것도 있고 악기, 음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 대역대를 부스트하거나 컷하거나 하는 것들을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사인파는 그나마 좀 쉽고요. 한 음원 같은 경우는 대역대가 변형되는 것들은 저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팀원들 지금 연습하는 거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물론 그래요. 정확하게 이게 몇 헤르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재능과 약간 좀 음악을 했던 약간 경험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충 이게 4kHz 대역 전후다. 이게 뭐 800Hz 전후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게 되면 그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을 봤던 친구들한테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로는 어찌됐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구분할 정도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건 변형되는 거, 그러니까 주파수 변형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펙터가 그 적용되거나 아니면 히스가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변형되는 것들이 이제 청음 문제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을 봤을 때 팁이라고 하면은 음원 하나하나 하는 거는 뭐지? 그나마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은 해요. 보기에 따라서 뭐 나온다면 리버브나 뭐 컴프나 로우컷, 하이컷, 디스토션, 페이저 뭐 이런 것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2018년에도 DAW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 DAW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장비 목록에 DAW라고 한다면 약간 이게 달라지는 게 그냥 하나의 음원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총 6개의 스피커를 가지고 배열을 한 다음에 보컬 같은 경우는 2개를 놓고 그 멀티 소스를 동시에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3분 정도 원음인 그 음악을 멀티 소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컬, 베이스, 일렉, 기타, 드럼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한꺼번에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람이 당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멀티 소스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형된 음원도 다 각기 다른 것들을 찾는 게 그 해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도 DAW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D셀 콘솔이랑 이제 DAW가 나왔는데 D셀 콘솔이 나오면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이제 몰라요. 왜냐면 D셀 콘솔 같은 경우는 음향의 모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은 어떤 게 나올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저도 이제 시험 문제 모르는 입장이니까. 일단 그렇다 치는데 DAW가 나왔다는 거는 어찌됐건 그 소스를 그 각 세션별로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거기 제일 쉬운 게 보컬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일렉 나오고 이러면 참 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동시에 나오면 좀 어려운 거죠. 요때 팁이 뭐냐? 저희가 지금 그 준비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여기 모니터 스피커가 8개가 있는데 8개로 다 음원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변형된 걸 찾는 것들을 계속 지금 며칠째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귀의 기억력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자 보컬 듣고 일렉 듣고 베이스 듣고 드럼 듣고 신디 들으면 보컬이 어떤 소리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사람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쨌건 시험 답안지가 있고 메모를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컬이면 이거에 고음, 중음, 저음이 얼마인지 원음을 들을 때 미리 체크를 해야 돼요. 본인만의 레퍼런스를 딱 가져가지고 내가 봤을 때 여기에서 고음은 60 정도의 볼륨이야. 중음은 60 정도의 볼륨이고 저음이 80 정도의 볼륨이네? 라는 것들 체크하고
특별하게 이펙트 들어간 거 없고 컴포 걸린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뭐 효과 걸린 거 없고 뭐 일반적인 목소리네 뭐 약간 칼칼한 소리 아니면 약간 중후한 소리 이런 것들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럼 같은 경우에 소리 잘 들리고 약간 좀 그 뭐지 하이햇 고음이 약간 좀 큰데 고음이 한 80 정도 느껴지고 중음이 한 60 저음이 그냥 일반적인 저음이 한 60이네 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만의 것들을 한다면 일렉기타 같은 경우는 이펙터 약간 좀 그 특효가 들어가 있는 아니 그냥 일반적인 일렉기타 소리인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냥 일렉기타 소리면은 여기에 페이저나 약간 좀 다른 저희도 해보니까 페이저 같은 거 걸기가 편해요. 근데 이미 약간 뭔가 좀 특이하게 걸린 음원 소리는 약간 페이저 같은 거 걸었을 때 약간 좀 구분하기 힘든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그러다 보니까 각 그 음원마다 걸기 좋은 이펙터들이 있더라고요. 구분하기 좋은 이펙터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으면 자 여기서 리버브 들어가면 굉장히 쉬워지죠. 리버브는 사실은 저희 쪽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가장 구분하기 쉬웠던 게 리버브더라고요. 딱 했는데 리버브 소리는 아니에요. 리버브 소리는 아닌데 분명히 소리가 잘 들리고 보컬 소리가 특정한 거 문제없이 아무것도 안 걸린 것처럼 잘 들리는데 저음이 내가 봤을 때 50 정도밖에 안 들리네. 아까는 80 정도처럼 이렇게 약간 좀 쿵쿵 거렸던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저음이 50 정도 내 기준은 50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한다면 이게 로우 컷이 가능성이 큰 거죠. 로우 컷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우 컷이 걸렸는데 이거 로우 컷이야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베이스나 다른 것도 그래요. 특히 저음이 좀 풍부한 음원은 로우 컷 걸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드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짱짱한 하이햇이 잘 들렸는데 하이햇이 60 정도밖에 안 들리는데 아니면 그 하이햇 저음이 한 40밖에 안 들리네 라고 한다면 트위트 고장 하이컷 로우 패스 이런 식으로 그 비슷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만의 기준을 원음할 때 정리해 두는 게 편해요. 어쨌건 본인의 귀와 기억력을 믿지 마세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어 놓은 다음에 두 번째 변형된 거 듣고 처음 적어 놓은 거랑 빨리 다른 것들을 찾는 거죠. 보기에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기에 찾은 다음에 요게 좋을 것 같다는 것들 찾는 게 저희도 직접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좀 효율적이더라고요. 이런 약간 팁이 있어서 본인의 귀를 그리고 본인의 기억력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메모를 하시라. 시험 보실 때.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온다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번에 하다 보니까 투웨이 스피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피커면 스피커지 왜 투웨이일까? 왜 투웨이일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투웨이면 바이앰프 나오겠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바이앰프 얘기를 하는데 바이앰프랑 패시브 앰프의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스피커는 해가지고 저희가 뭐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쓴다. 보통은 모니터 스피커는 일반 이제 투피처 그냥 일반 그 패시브형을 쓰죠. 패시브형을 쓰게 되면 이 스피커에 이렇게 두 개짜리 케이블만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약간 꼬여 있는 선 있는 걸 쓰게 되는데 바이앰프형이라고 한다면 선도 굵습니다. 굵어가지고 이렇게 네 개짜리 선이 들어간 그 케이블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뭐 흔히 2P, 4P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스피콘이 선을 연결한 게 총 4개가 있어요. 여기 잠시만요. 보이나? 4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1 플러스 1 마이너스고 2 플러스 2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래서 스피콘 같은 경우는 스피콘에 총 저 선을 넣을 수 있는 게 4개가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1 플러스 1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이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저희가 이제 스피커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스피커는 고음과 중저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보통 투웨이 스피커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플레인즈라고 했을 때 20에서 2반헤르츠의 소리를 스피커로 전송을 했을 때
어찌됐건 최끝단에서 스피커에서는 고음부랑 저음부로 어쨌건 크로스오버 돼가지고 소리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분리가 어느 단에 되느냐.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어디, 크로스오버 포인트는 마이너스 3dB입니다 보통. 어디가 되느냐. 그게 이제 그 두 개의 차이인 거죠. 바이앰프 모드는 처음에 풀레인지 20에서 2만 Hz가 있었을 때 이 소리가 기본적으로 DSP를 거치면서 분리가 됩니다. 흔히 DSP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스피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소스가 이제 하나가 왔다가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죠. 3웨이는 3개, 4웨이는 4개. 4웨이는 보통 우포까지죠. 일단은 DSP를 통해서 2웨이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는 고음, 하나는 로우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가지고 앰프를 거치는 거죠. 앰프. 그래서 바이앰프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앰프가 필요합니다. 앰프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선이 2개가 나오고 여기 선이 2개가 나와서 여기서 스피커 단자랑 연결이 되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피커를 연결하는, 여기가 4P짜리 스피커를 연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음향계의 약속이에요. 음향계의 약속이 뭐냐? 스피커는 아까 단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로우예요. 하이가 아니라 로우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하이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에 연결하라는 게 우리 이쪽 음향계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속이어서 4P짜리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그 스피커를 이것도 바이앰프용 그 스피커에다 연결해야 돼요. 여기다가 패시브 연결하면 다른 소리 납니다. 바이앰프용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연결된 단자가 바로 2 플러스 2 마이너스는 고음으로 날아가고 1 플러스 1 마이너스는 저음으로 연결돼가지고 전체 플레인지 소리가 나오는 게 바이앰프 방식이고요. 패시브 방식은 이 원음이 앰프로 갑니다. 앰프로 가가지고 플레인지가 이게 앰프에서 2P짜리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이 스피커로 가는 거죠. 예, 2P입니다. 2P 해가지고 스피커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소리가 왔는데 어떻게 됐냐? 이 스피커 보면 뒤에 꽂는 단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금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소리를 하이와 로우로 잘라주는 거죠. 잘라가지고 이 하이의 소리는 트위터로, 로우는 일반 스피커로 해가지고 여기서 소리를 나누는 방식이 일반 그 패시브형 스피커인 거죠. 바이앰프는 요거요. 이게 왜 차이가 있냐? 일반적인 스피커는 여기도 지금 스피커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파워드구나. 그러니까 스피커가 있긴 하지만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음과 저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일일이 조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를 제작을 할 때 이 스피커 제작하는 회사가 이 스피커가 적당하게 소리가 제일 나오기 좋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이제 소리가 잘 나오게 디자인해 나오는 거죠. 이거를 기성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기성복, 옷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덩치가 커가지고 옷이 좀 펑퍼짐한데 약간 마른 사람이 입으면 저랑은 다른 느낌이 나겠죠. 옷은 고정이고 사람이 다를 뿐이죠. 스피커는 고정인데 울리는 공간에서 쓸 수도 있고 야외에서 쓸 수도 있고 그 좁은 공간에 쓸 수도 있고 넓은 공간에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스피커는 기존에 자기의 소리를 갖고 있으면서 공간에 따라서 스피커가 그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패시브형이라면 바이앰프는 커스터마이징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DSP를 통해 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값이 정해져 있어요. 아예 값 정해져 있어서 일반인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기성품, 그 인스턴트 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면 같은 경우는 스프 양을 조절할 수는 있겠죠. 그냥 짜고 싱겁게 정도의 맵고 짜고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섞여 있는 그 스프 비율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DSP를 통해 가지고 매운맛을 조금 더, 미온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알아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에서는 여기는 울림이 좀 크네. 울림이 물론
믹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간에 맞게 믹서랑 상관없이 세팅을 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간에 맞게 여기 울림이 크네, 저음을 약간 줄이고, 여기서는 소리가 좀 튕기네, 고음을 약간 줄이고, 여기서 소리를 조정을 해서 만들어서 소리를 내보내는 방식인 거죠. 어찌됐건 깊게 들어가면 더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기본 원리고요. 문제가 나온다면 뭐가 나오냐, 스피커 연결했을 때 E 플러스 E 마이너스 연결했을 때 소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기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문제를 낸다면 여기에 있는 4P를 가지고 여기로 옮겼다 라고 하면은 소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냐면 4P짜리 E 플러스 E 마이너스, 여기는 양쪽 E 플러스 E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처럼 양쪽이 다 4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도 4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패시브에 갖다 연결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E 플러스 E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지만 안 쓸 뿐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1 플러스 1 마이너스만 쓸 뿐이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쓰는 2P짜리 1 플러스 1 마이너스만 연결되는 케이블을 여기에다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고음으로 소리가 안 나가는 거죠. 저음만 소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4P 케이블을 써야 되는데 2P로 했으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해가지고 저음만 소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4P짜리로 바꿔가지고 연결을 해야지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패시브 스피커를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패시브 스피커는 1 플러스, 현재 여기서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만 받을 수 있게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2 플러스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들어가도록 갈 데가 없어요. 패시브 스피커는 이거를 바이앰프용에다가 갖다 놔버리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1 플러스 1 마이너스만 받아서 소리를 재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소리가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고음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로 소리가 나간다 하더라도 저음만 나가는 거죠. 여기 거의 효과가 없고 여기 저음만 나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정리하면 여기 있는 케이블을 갖고 온다?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케이블을 여기로 가져가거나 이 스피커를 여기로 가져가거나 반대로 또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여기 바이앰프를 여기다 갖고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찌됐건 저음만 나가게 되겠네요. 바이앰프를 갖고 오더라도 2 플러스 2 마이너스 없기 때문에 이 소리 자체가 저음으로만 나가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고음이 나갈 수 있죠. 고음이 섞여 있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애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저음만 받기 때문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만 받기 때문에 하이 쪽이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쨌건 여기는 안 나오는 거네요. 바이앰프용 스피커를 갖다 놓으면은 어쨌건 하이 쪽은 소리가 안 나가. 왜냐면 저음밖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고음 쪽은 연결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예 위에 있는 스피커는 나가지가 않겠네요. 여기서 살짝 고음이 좀 더 나갈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그나마 좀 고음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음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투웨이 스피커가 나온다고 했을 때 바이앰프랑 패시브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바이앰프랑 패시브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를 맞아가지고 팁 겸 어쨌건 목록에 투웨이 스피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길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유추해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 투웨이 그 바이앰프ing 같은 경우는 2급에 나올 가능성도 크거든요. 3급이 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급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실기 목록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이제 UTP나 STP나 FTP나 요즘 D사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카테고리 6나 5, 2나 뭐 이런 것들,
요즘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마이크 케이블을 한 5개 이하로 만들었다면, D스타 케이블, 랜 케이블 같은 경우를 한 40개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제는 다 D스타화가 되다 보니까 랜 케이블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계속 요즘 랜만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뭐 XLR 단자부터 해가지고 요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 수많은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무대음향 책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다 나와 있는 것들이죠. 사실 필기 공부하면서 했던 것들을 주관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요거 말고 뭐 그 3급 책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 뭐지? 나이퀴스트 이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전송할 때 2배 이상의 그 샘플레이팅을 해야지 음질이 좋다라는 거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지? 벽면 이게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벽면이 어제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끔 그래서 소리가 저희 그 공연장 같은 소리가 이게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사다리꼴로 있는 형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 되면은 가끔 벽돌 깨기 이런 것처럼 공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좌우로 플로트에커예요. 플로트에커라고 해가지고 이 소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약간 분명 잔향은 약간 줄어들어야 되는데 소리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생기는 에코들이 생기거든요. 이 플로트 에코가 옛날에 필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2급 책에는 없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원론적인 정답은 아예 애초에 건축을 할 때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갔을 때 무조건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난방사가 될 수 있게 건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건축하는 방법이 불가능할 때 이미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길게 사각형이 돼가지고 플로테크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방법은 한쪽에 반사각을 약간 좀 이렇게 그래서 그 공연장 같은 경우에 우퉁불퉁한 이유가 있어요. 약간 우퉁불퉁한 게 이게 소리가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딴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아니면 한쪽에 흡음재를 받으면 플로테크가 줄어드는 방식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처럼 수많은 음향을 하다 보면 알게 되어야 되는 수많은 음향 지식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실기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찍어서 맞췄다 치더라도 주관식이기 때문에 필기 문제를 생각하셔가지고 그 원리들에 대해서 3번씩은 다 보셔야 돼요. 뭐 잔향 시간은 마지막 소리 마지막으로 60Hz, 60dB 이하로 떨어지는 소리가 이제 그 잔향 시간이고, 이거 외우기 쉽게 그 그라운드 루프 그 험 소리는 60Hz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외우기 쉽게 60dB, 60Hz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워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음향 사실은 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음향을 지금 3급을 갖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3급을 갖고 있어가지고 현업에서 종사하는 친구들이랑 음향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신 분과 음향 3급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3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70% 이상은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70% 이상은 저랑 소통이 돼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3급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준비하신 분들 중에 이제 떨어지신 분들은 30% 이하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이제 그 운이 나빠가지고 뭐 잘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데도 떨어지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몇 명은 저보다 더 실력이 있는데도 운이 안 좋은지 아니면은 그때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바이앰프나 패시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3급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음향계의 스피커 관련된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당연히 아셔야 된다라는 기본 관점으로 보셔서 제 얘기는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팁이랄 건 없지만, 만약에 저도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실기 시험을 한 4-5번 떨어져본 경험으로 그 국립극장에서 저도 알아요. 국립극장에서 시험을 망친 다음에 나 오늘 떨어졌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터벅터벅 그 노을이 지는데 터벅터벅 그 동대 입구로 걸어갈 때 그 진짜 기분이 우울함을 저도 느껴봤어요. 한 4번, 5번 느껴봤기 때문에 그걸 알지만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 실기 봐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 음향 필기를 다시 공부하세요. 왜냐면 겸사겸사예요. 지금처럼 음향에 대한 이론을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 실기를 다시 보는 것도 있고 실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운 나빠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그 실기 계속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이제 나 이게 한 번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좀 초조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받으면 내년에도 만약에 필기를 이번에 실기 떨어졌는데 내년에 필기를 또 합격되면 또다시 3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마음에 좀 여유롭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어쨌든 음향을 안 할 거라 놓지 않으실 거라면 계속 음향을 할 거라면 자격증을 따기 전까지는 계속 필기 시험을 공부하면서 음향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사실 할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많지만 이 정도쯤으로 키포인트는 2개죠. 소리를 들을 때 원음에 대한 본인만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기준점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생각해 두시라. 그리고 멀티 소스가 나올 수가 있다. 투웨이 스피커가 나왔으니까 그 바이앰프랑 그 패시브 모드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핑크 노이즈에 대해서 주파수 변형되는 거나 악기 소리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셔야 된다. 이야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찌됐건 남은 시간 요거 준비하시고 아마 이 영상은 금요일날 저녁 이후에 아마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너무 정답에 가까운 얘기만 너무 많이 하면 그 문제를 바꾼다는 말을 얼핏 전해드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시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미리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쯤에 올리게 되면 설마 그때 문제를 수정하진 않겠죠?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실기가 그 전체 합격률도 적은데 사실은 팁 같은 것도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건 그렇습니다. 어쨌건 시험 잘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